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크라운 김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강의가 단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복장에 단추가 잘 채워져 계신가요? 네, 혹시 우리가 단추를 채우다가 이런 경우 없으세요? 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저 또한 있습니다. 항상 급하면 체한다고 급하다 보니까 막 바쁘게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채워야 된다고요? 아니요, 땡이에요, 땡.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쵸? 다시 다 풀고 다시 채워야 되는 에너지 낭비가 따라옵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죠. 하물며 이 사소한 단추 채우는 것조차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가 되는데, 직급사업, 즉 우리가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꿈꾸고 우리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비즈니스에서 단추를 잘못 채우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돼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어쩌면요, 이 사업을 결코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추를 올바로 채우는 것만큼 이 사업의 성공의 요소가 중요한 게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아마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대한민국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요, 누구나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고, 또 자본주의 체제니까 돈이 그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이 대한민국 이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공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버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돈을 버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좋은 학위를 취득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해서, 또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일에 교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경제적인 프리덤이 있느냐, 자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요, 일을 하다가 멈추면 수입이 끊기는 일을 할 뿐이죠. 그리고 또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경제적인 자유는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국호에 들어가 있는 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자유롭게 경제적인 프리덤까지 얻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면 역전할 수 있는 도구를 초이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과거의 5년 전, 10년 전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미래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거 5년 전과 지금이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5년 후는 내가 역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역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분도 토끼 이야기 하셨죠? 또 세 번째 강사분도 또 토끼 이야기 하셨죠? 저도 토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육지에서 달리기를 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근데 토끼가 이기겠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전쟁터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물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그렇죠? 무기와 그 전쟁터를 바꾸면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초이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니어 인컴. 리니어 인컴이라면 한 번 한 일로 한 번에 수입을 얻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자영업자들 한 번 한 일로 한 번 수입을 얻는 거고요. 직장인들 한 번 한 일로 월급 받는 일이에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이 그만두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타격을 입게 되면 수입이 끊기거나 현저히 줄어버리죠. 작금의 코로나 사태가 완벽하게 증명을 해버린 게 바로 리니어 인컴의 소득 분야예요. 교수면 교수,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그 일이 리니어 인컴이지 아래쪽에 있는 리지얼 레버리지 인컴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식의 돈을 벌어야 되느냐? 바로 이번에 레버리지 인컴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경제적인 프리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전업으로 전 초이스해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간절했고 열심히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운이라는 직급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과거에 내가 경제적인 어떤 초이스를 한 게 이 리니어 인컴 쪽이었다면 하나의 플랜 자체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레지주얼 레버리지 인컴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프리덤은 없어요. 많은 직장인들이요, 정년퇴직을 합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요 48세입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못 죽어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50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니까요. 아이들이요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데 퇴직을 한다니까요. 남아있는 50년이 남아있는데 그 20년 다닌 어떤 15년 다닌 그 퇴직금에다가 집을 담보로 아니면 전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창업합니다. 코로나 이전이죠. 지금은 창업 그만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요 하루에 1000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근데 그 1000개의 사업장이 몇 년 갑니까? 불과 3년 5년 사이에 90% 이상이 망해요. 인생의 2막을 내가 사업가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몇 년 안 돼서 쓰러진단 말이죠. 수억을 날립니다. 최소 수천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닥칠 40년 얼마나 긴 여정이 남았냐고요.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다행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창업 비율이 현저히 줄긴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잖아요. 또 자영업자 굉장히 많이 생길걸요. 왜냐하면 할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예요. 그건 뒤에 또 이제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내가 돈을 버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주시를 하고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오늘의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초이스한 이 직구라는 도구가 오늘날 이 경제 현실과 비례했을 때 올바른 도구를 초이스한 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끔. 그러다가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가가. 이제 기초 어떤 전 세계 경쟁력 자체가 낮아졌고요. 이제 생산 공장을 통해서 어떤 중화학, 중공업,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이 공장 있는 어떤 업체를 가지고 한국을 성장시켰다라면 그게 컴퓨터가 탄생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추락기가 갑니다. 97년도 우리는 그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어려워졌고, 그렇지만 국가는 성장을 했습니다. 왜 성장했는지 아세요? 97년 이후로 정부에서 집을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집을 짓는 걸 육성을 했었어요. 집이 지어진다는 건요, 많은 건축 자재가 들어가요. 철골, 골재, 가전, 가구, 심지어 소모품, 생필품 싹 다 교체가 되는 이사가 붐을 이루고 국가가 활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연간 수십만 채, 수백만 채의 집이 아파트가 건설된 게 9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집이 있었더니 집값이 옛날에 1억 5천짜리가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3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버블이죠. 그러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금융위기죠. 전 세계의 부동산 거품이 끼던 게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버블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자 자산의 자산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들, 나는 부자구나, 나는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억씩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버블의 붕괴가 우리에게 심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요. 위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008년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흐름이었어요. 이때부터 지금 13년째 지나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졌나요?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요,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2018년까지 10년간은 한국의 경쟁력이 다 상실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어려워진 게 적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 생산과 소비 주력층이요 계속 늘어났어요. 2008년 이후로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의 소비의 그래도 생태계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게 2018년까지였고요.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30세에서 54세까지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소비 활동을 펼치는 그 인구가요, 지금부터 10년간 500만 명이 사라집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게 이미 2, 3년 전인데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지금 우리 2008년 이후로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 걸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20년, 30년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잠만 가지고는 인생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플랜 B를 찾아요. 그 플랜 B는 어떤 모델이어야 되느냐? 리지주얼 인컴, 레버리지 인컴 분야에서 우리가 돈을 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직구변 회사가 과연 올바른 초이스가 맞느냐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연결되고 있고 연결되는 곳에 이미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국내 자꾸 B사라 그러던데 저는 A사라 할게요. 국내 A사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한 기업이에요. 국내 A사의 성공 비결은요, 2009년도 가성비가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던 그 해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 가성비의 열풍을 타고 2009년부터 10년간 폭풍 성장을 해버린 회사죠. 그리고 지금은요, 플랫폼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플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되어버렸죠. 아쉽게도 우리는 그 혜택을 입지 못했어요. 우리는 좀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2015년에 탄생한 G쿱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우수성, 보상 플랜의 합리성과 우수성, 또 회사의 방향성, 비전, 이런 모든 걸 따졌을 때 우리가 넘어야 할 하나의 도전장을 내밀어야 될 산이긴 합니다.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넘어가야 되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G쿱에서 제공하는 정기 구매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추가 구성품,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그 정도 추가 구성품을 주면서 여러분이 고객을 모집하고 부업자를 찾고 사업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툴을 제공해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툴을 다 제공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아직 우리의 발목을 좀 잡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분야에서 특히 이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우리는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회사는요,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의 어떤 비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일이 트렌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트렌드에 맞아요. 소비자들은요, 내가 제품을 쓰면서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싶고요. 쓰고 싶고, 또 더 나은 제품, 더 가격 착한 제품, 그리고 내가 제품을 쓰는데 사회적인 나눔이 되고 또 인류 환경에 해가 안 되는 제품을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직구 샴푸, 자연계 다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세제들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생물에 대해서 없어집니다. 괜찮아요. 화학 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연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갖고 있고요.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가성비, 가심비, 무독성이라는 그런 트렌드에 적합한 회사가 지쿠베 제품들이고 우리의 컨셉이에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 또한 없어요. 트렌드에 정확하게 맞는 회사를 초이스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쿠베 초기 모델들은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저는 2016년도 시작했거든요. 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스타트한 입장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촌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 1년 정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요, 제품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98%는 떠나셨어요.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권했더니 뭐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 더 나은 어떤 미래에 다가올 건데 그 속에 분명히 주인공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화하고 있는 지쿠비인 걸 여러분들은 다들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혁신을 꾀할 브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IT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추진력, 타사에서는요, 엄두도 못 내요. 어떤 기업이 벌써 창업 6년 만에 5개 나라를 진출해서 이제 대중국까지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기업 없습니다. 국내에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국내 회사 빼고는 직후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IT 쪽에도 최상의 브레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회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혁신적인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환경은요, 굉장히 급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필드에서 느낍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소비자들이 머물지가 않아요. 사업자들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머물게 만드는 혁신, 사업자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혁신을 회사가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을 보면 무형의 상품들을 하나하나 취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 회사는 상조를 취급하고요, 모 회사는 여행을 마케팅 요소로 출범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경험했지만 통신이라는 아이템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가 있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 여행 다단계 회사들도 제법 있었죠. 지금 어때요? 다 사라졌습니다. 통신도 사라졌고 여행도 다 사라졌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평생을 쓰는 절대 생필품 기반에 있습니다. 그 기반에 털이 안 갖춰지면요, 잠깐 유행 타다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확 있잖아요. 정확한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뭘 한다고요? 혁신적인 모델들 여러분의 멤버십 확장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태울 거예요. 동기가 늘어날 겁니다. 지인들에게 전달할 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이제 8월에 시작하는 G포인트 정책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유저라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여행, 이런 게 만약에 직후 모델에 탑재가 되었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직후에서 캐시백 받으면서 내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남들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이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사들이 그걸 하니까. 타사들이 법률적인 구조 속에서
편법을 쓰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하건 그걸 했어요. 그건 우리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타사들은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메인. 네트워크의 메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트워크의 메인은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소모품들, 우리가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소비재 중심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최고 회사가 어디냐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는 직급이라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전이 명확해지거든요.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 5년 후로 보셔야 되고요. 길게는 내 인생을 정말 이게 맡길 수 있느냐? 내가 인생에 5년을 이게 헌신할 건데 3년을 여기다 올인할 건데 나의 노후 보장까지 다 될 수 있는 회사느냐? 거기에 대한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요소 때문에 직쿱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혁신적인 모델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완벽히 제대로 하신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건 이미 50% 성공의 단추를 채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음 성공의 두 번째 단추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정말 최상의 선택을 내 인생에 했구나.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해볼 테야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됩니다. 그건요, 해야 할 이유를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하시나요? 나는 이걸 왜 하지?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요, 일이 재밌고 쉬워집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일이고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생이 오빠 물 좀 갖다 줘. 네가 떠다 처먹어. 이럴 거잖아요. 나 드라마 재미있게 막 보고 있는데 물 떠다 달래요. 지도 보고 있으면서. 네가 떠다 먹어.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전화 왔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전화 왔어요. 오빠 지금 이사하는데 짐 좀 날라줘. 왜 그렇게 바쁘게 뛰어나가요? 둘 중에 물리적으로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물 떠다 주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삿짐 날라주는 건요, 굉장한 노동이 들어가고 힘이 든 일이지만 쉬운 일이에요. 왜?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일이요, 길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에 되는 일 아니니까. 꾸준하게 계속 열정을 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주 사소한 걸림돌에도 던집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자녀가 반대해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거절했어. 나 남들에게 얘기하는 거 자존심 상해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은 그런 거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절은 많이 당해봅니다. 네트워크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거절당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그렇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케이를 받으면 사업이 성장하는 일이 이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한 성장 사업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한다니까요. 관계력이 좋아집니다. 사람의 본성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세팅되면 이 일은 쉽고 재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번째 단추로 내가 직후를 왜 하는지, 그게 우리 자녀 때문인지, 내 부모님 때문인지, 우리 배우자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미래 때문인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곳에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도구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250명도 안 돼요. 한국의 직급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고작 250명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니까요. 누가 주인공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건요, 해야 할 이유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추까지 채웠으면 잘 채우신 거고, 이제 70%까지 오셨어요. 성공의 확률, 그죠? 세 번째 단추는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스스로와의 약속과 마음으로의 진정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추예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시라는 거죠. 내가 진짜 완벽하게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죠. 내 직구 왜 하지?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내가 결단을 안 하면 아무런 액션도 행동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한 사람과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성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완벽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약속은 미팅에 오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게 결단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3번 사인한다고 얘기해요. 종이에 사인해서 내가 등록하는 거 있죠. 요즘은 뭐 노트북에 우리가 핸드폰에서 등록하는데 등록의 사인,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사인. 세 번째가요, 미팅에 빠지지 않겠다는 시스템에 대한 사인을 하는 게 진정한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만이 성장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언제나 꿈을 먹고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만났잖아요. 직구를 만났잖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꿈을 언제나 꿈에서 살되 언젠가는 그 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직구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높은 꿈을 향해 간다면 비전을 좀 더 높게 가져야 내 삶이 변할 거라고. 내 스스로가 변해야지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시가 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신 분입니다.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이 진정한 성공이 뭔지 내 삶에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와, 친구 배반 참아내래요. 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던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던 사회 환경을 개선하던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가 정말 마음에 확 꽂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요. 또 이제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것을 소장하고 있대요. 자기 몸에 닥쳐오는 참된 행복, 참된 재난의 일체는 자신에게서 연유한다. 인생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계시는 신이 인간 각자의 내부에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이다.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잘 되면 자기 탓을 하고요, 안 되면 남의 탓을 해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 탓, 파트너 탓, 뭐 회사 탓, 무슨 탓할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게 자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가 명확하게 다 그려놨죠, 그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성공자들은요, 단 한 가지 성공 요인만 보고 앞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실패자들은요,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 뒤에 숨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세팅을 하고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왜 안 될 걸 자꾸 보시냐는 거죠. 왜 이 회사는 될 회사인 걸 저는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안 없어집니다. 60년 역사가 면면이 흘러왔고요. 앞으로 미래 트렌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융합되고 연결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이 분야는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지금 국가 제도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를 다단계 판매 법률에 예하로 묶어놨는데요. 160만 원 이상의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거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수당 지급률도 35%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미 25년 넘은 법률이에요. 30년 가까이 된 법률입니다. 그것 또한 수정이 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델들을 이제는 협회에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앞장서서 무형의 상품들이 네트워크에 탑재되도록 힘을 써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은 게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네트워크 마케팅만 변화에 갇혀놨거든요. 변화하지 못하게 족쇄를 치워놓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전을 저는 알고 있고요. 얘가 여기서 앞으로 몇 년간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결국은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는 이유만 보고 가시면 돼요. 모두가 내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결핍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지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라고 해요. 나의 결핍을요, 성공으로 채워버리는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오기가 없으면 결핍은 계속 결핍으로 남아서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거든요. 그 나의 자존감 갉아먹는 결핍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뭘로 바꿔요? 성공의 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오기고 끈기고 열기 아닙니까? 세 번째 단추까지 채웠다라면 네 번째 단추가 필요해요. 올바른 선택을 했고요.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결단까지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단추를 채우시면 성공의 90%는 채워진 겁니다.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는데 제대로 선택을 했고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진정한 결단을 했는데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처음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방법 누가 가르쳐 드립니까? 네, 시스템에서 다 안내해 드려요. 여러분들의 성공자들, 스폰서들이 다 안내해 드리려고 무진장 노력하실걸요. 그분들은 노력을 하는데 정작 배워야 될 당사자들이 무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방법만 배우면 이건 노력만 꾸준히 가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 생각의 차이 하나에서 제대로 배워서 내 몸에 체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 체득하고 나서 또 행동을 하느냐 안 하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 왜 나왔죠?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배운다라는 이런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가야 돼요. 네. 미국입니다. 시애틀이거든요. 길거리 간판 다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K 최 다이아몬드 사장님인데요. 시애틀 전역을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때 미국 갔을 때. 근데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입학했더니 I am Tom, I am a student, I am a boy 이런 단어를 막 가르치는데 저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경상도 이 사투리도 심한데.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저런 꼬부랑 것이를 배워야 돼? 라고 나는 거부했어요. 수업 시간에요. 딴짓했고 졸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포기해버렸어요. 애시당초. 마음에서 밀어내버렸거든요. 뭐 우리 때는 과외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였지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이 10일간 있다 왔는데 미국에 있는데 영어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그거 못하는 영어가. 그래서 K체 사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영어에 달란트가 계시다고. 그건 아닌데 말이죠. 결국은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그곳에 가면 배울 수 있더라.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 스타벅스 전 세계 1호점이에요. 이런 데 사진도 찍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려면 시스템에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 배우려 영어를 하는 곳에 가듯이 내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꿈꾸고 성공자들이 있는 곳에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시스템이란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네 번째 단추에서 제대로 배우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추까지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 단추까지 잘 채우고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5번째 단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란 건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는 다 이해했고 올바른 선택을 했고 내가 진짜 해야 할 이유도 세팅했고 진짜 마음속에 직급을 통해 성공해야 될 결단도 했는데, 그리고 배우는 것도 시스템 100% 참여하면서 제대로 배우는데 딱 하나를 안 해. 하나를. 행동을 안 해요. 속도는요, 속도란 건 내가 계속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모멘텀은 순간적인 전복되는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그 모멘텀보다 더 나은 얻어지는 속도가 뭐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란 속도가 빨라질 때 덤으로 얻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철저하게 가속도의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가속도가 여러분들을 성공자까지 데려다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에서 가속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행동을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반복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할 때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물을 끓이면 모멘텀이 얻어지는 순간은요, 불을 더 높인다고 가스레인지 최대 올려놨는데 더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계속 같은 열을 가할 때 같은 열을 가하지만 모멘텀이 생겨요. 어느 날 부글부글 끓어버리죠. 그리고 나면 가속도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제 말씀은. 지금은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비전을 전달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이건 잠깐이에요. 인생 길게 보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 터널 지났을 때 내가 모멘텀이 붙게 될 것이고, 아니요, 지금도 모멘텀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가속도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열을 가하듯이 계속 한결같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은 결국은 한결같은 끈기만이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국 모멘텀 주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맥을 다 소진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 직구 사업을 1년, 2년 하신 분들은 본인 인맥들을 다 얘기했고 거절도 당할 만큼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된 혁신적인 툴이 토탈 플랫폼 솔루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툴들이 얹어지면 그분들 다시 만날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계속 노력하셔야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7번 찾아와서 자기가 직급 사업에 사인했고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그 7번 찾아오는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 이런 스피치 하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나의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인이 거절하든 말든 내가 본 게 옳다라면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럼으로써 한결같은 움직임, 한결같은 액션을 취할 때 비로소 모멘텀을 만나게 되고요, 내 산하에 모멘텀 주자가 탄생하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수입이 늘어나겠죠.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고 또 되셔야 됩니다. 다들 갖고 싶어하는 핀 아닌가요? 저도 네트워크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 단상에 나가서 스피치하는 다이아몬드들의 그 모습, 야, 정말 멋지다. 나도 여기서 꼭 성공해서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성공자의 스피치를 하고 싶다. 이런 게 되게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행동을 해야죠. 갖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엄청난 행동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일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까지 반드시 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멘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계속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 직구 김민길에서도 감사합니다.